안녕하세요. 이유교수 연구실 박승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리스크 평가 모델 개발 및 설계에서의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executive summary를 시작으로 introduction, 건설 공기 예측, 건설 비용 예측, 툴 개발, 그 다음에 결과 및 결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한 작업의 요약본입니다.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인풋과 78개의 경제성 드라이버로 이루어진 평가 모델을 입력을 하면 이제 6개의 경제성 평가 지표를 출력해주는 툴과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2에서는 건설 공기 예측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 오버나이트 코스트 예측 관련돼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둘을 엮어서 이제 LCOE, IRR, BEP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탈 컨스트럭션 코스트라는 경제성 지표를 출력하는 툴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자세히 입력 변수를 나누면 해당 도식이 되겠고요. 이제 인풋 하나하나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티베이션과 터미놀로지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실제 발생하는 리스크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경제성 평가 모델은 실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에너지원에 속하고 그 프로젝트 간에도 이제 리스크 편차가 많이 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해당 근원을 파악을 하고 해당 근원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거의 90% 이상의 경제성 평가 모델이 E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경제성 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결과와 밸리데이션을 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현재 경제성 평가 지표로 LCOE와 Overnight Construction Cos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 IRR이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점까지 조금 더 경제성 평가 스코프를 늘려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텀을 중심으로 이제 4가지 텀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 공기 예측 모델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케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노형 스페시픽한 인풋 3개와 그 다음에 건설 속도 관련된 프로덕티브인 인풋을 넣으면 이제 여러 노형에 대한 건설 공기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건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US NRC나 실제 조지아 파워 같은 실제 사례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였고요.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작업 이름과 작업 시작일 끝일로 이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해당 데이터마다 세부 카테고리를 개발을 해서 이제 재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AP1000 노형의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이 도식화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순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크게 3종류의 작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콘크리트, 두 번째로는 MEP 혹은 기계장치 설치, 마지막으로는 인허가 및 시운전입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기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계장비 설치, 마지막으로 시운전 및 인허가 과정으로 나누어서 건설 분기 예측을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피를 직접 구한 다음에 이제 가상의 레이스로 나눠서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여서 부피를 구했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 NRC 문서를 참고를 하여 부피를 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레퍼런스 내용에 대한 추산을 했고요. 대형 경수로 두 종류, 그 다음에 소형원 SMR 두 종류에 대해서 콘크리트 부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레퍼런스 프로덕티비티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 두 개의 대형 경수로 실제 건설 케이스를 참고를 하여서 레퍼런스 프로덕티비티를 구했습니다. 레퍼런스 프로덕티비티는 레빗 모델로 구한 볼륨을 이제 스타트와 엔드 사이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식이 해당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 두 케이스가 베스트 프랙티스와 월스트 프랙티스를 구할 수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두 케이스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는데,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외부 컨테인먼트 벽, 그 다음에 내부 벽 순서대로 프로덕티비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소 속도가 적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대형 경수로 기반의 공기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레퍼런스 프로덕티비티를 SMR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실제 아직 지어지지 않은 SMR의 건설 공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콘크리트 볼륨을 이제 방금 구한 레퍼런스 레이스로 나누게 되면 기간이 나오는데요. 해당 기간을 이제 누적을 하여서 전체 건설 공기를 구했습니다. 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 능동 냉각 경수로 형태를 이제 기반으로 얼마나 디자인 모디피케이션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건설 공기를 스케일링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두 개의 다른 대형 경수로에 대한 건설 공기 예측 모델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첫 번째 시사점은 콘크리트 부피가 클수록 조금 더 프로덕티비티 차이에 의한 건설 공기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고요. 이는 결국 콘크리트를 적게 쓰는 노형이 이제 컨스트럭션 프랙티스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시 콘크리트 분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LWRB가 전체 콘크리트는 적게 사용을 하였지만 공기는 더 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느린 콘크리트는 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콘크리트 절대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느린 콘크리트는 적게 사용하자라는 설계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소형 SMR 관련해서 공기 예측을 해보았고요.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공장 제작과 모듈화의 강점을 살리려면 24개월 이내에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여태까지 공사 실적보다 조금 더 나은 컨스트럭션 측면에서의 프랙티스가 필요하고, 이런 모듈러 공법 적용이 절실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퍼스트 파울까지는 SMR이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제 설치 용량은 SMR이 대형 원전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 이유는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서 많은 콘크리트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 공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 컨스트럭션 코스트를 먼저 산출을 했고요. 이제 해당 회계 순서에 따라 계산을 하고자 하고, 지금 표시된 해당 순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표시된 컨스트럭션 KPX부터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부터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PR 1400의 코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뒤에 리액터 디자인 스페시픽한 인풋들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리액터 디자인별로 다른 오버나잇 컨스트럭션 코스트를 산출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PR 1400의 컨스트럭션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APR KHMP, 즉 한국 수력 원자력의 입찰 포털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입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274개의 데이터 중에 한수원이 실제로 발주한 것은 194개이므로 194개에 대한 비용 데이터를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설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이 직접 산출한 예시 비용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요. 해당 비용들을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제3의 노형의 건설 비용, 오버나이트 컨스트럭션 코스트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조금 더 항목들을 구성하는 상세 이퀴먼트를 보시면 이퀴먼트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퀴먼트 같은 경우에는 APR 1400의 코스트에 네 가지 팩터를 더 도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듈 넘버입니다. 뉴스케일과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모듈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 스케일링입니다. 파워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동일한 종류의 이퀴먼트여도 전체 그로스 파워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은 이제 파워 스케일과 익스포넨트를 활용한 스케일링 팩터를 고려를 하였고요. 이 경우에는 NRC가 과거 1970년대부터 82년까지 실제 미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익스포넨트를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 팩터고 이전과 동일합니다. 컨트리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별로 기초 컨스트럭션 커머디티 값이 다르므로 이를 보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컴파스 리포트에 따른 컴퍼스 리포트에 따른 이제 스케일 단위 면적당 건설 비용을 이제 활용을 하였고요. 대한민국의 값을 기준으로 노멀라이즈하여 팩터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표시는 표가 컨스트럭션 패키지별로 어떤 팩터가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퀴먼트에 비해서 두 가지가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덕티비티라는 변수를 도입을 하여 사람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컨트리 팩터가 이전에는 벌크 컨스트럭션 코스트였다면 이제 인건비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값을 1.0으로 노멀라이즈 하여서 다른 국가의 값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인건비 팩터들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결과를 산출을 해보았는데요. 네 가지 노형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지었을 때와 미국에 지었을 때 경우를 각각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원전 관련해서 시사점은 기존에 대한민국은 원전 건설을 싸게 하고 미국은 비싸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이 미국 원전보다 좋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해당 결과를 통해서 이게 노형보다는 외부 환경의 요인이 컸을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건설 공기와 비용을 엮은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 툴 개발 부분입니다. 캐시플로우를 모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캐시플로우를 모사하면 자연스럽게 LCOE, RERR, BP 같은 경제성 평가 지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순서대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를 구하는 회계 순서인데요. 이제 회계 순서대로 이제 산출을 하지 않고 오른쪽에 우선 각각 항목에 대한 항목이 얼마인지 계산이 필요하여서 각각 항목을 계산을 먼저 하고 이제 회계 원칙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컨스트럭션 KPX입니다. 이제 오버나이트 코스트를 챕터 3에서 구했다면 이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한 다음에 이제 각각 연도에 맞게 에스컬레이션을 시켰습니다. 에스컬레이션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트리 프레스, 터빈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기타 기기는 실제 VC 서머 EPC 계약서에 따른 예시값을 벤치마킹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실제 대한민국 과거 15개년 인건비 상승률 데이터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비 중
debt의 비중은 debt ratio라는 인풋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정하였습니다. 이자는 이제 debt이 정해지면 그만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이제 N년 동안 누적돼서 나타난다라는 어, 그 Gen4 포럼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른 캐시플로우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인풋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모델링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O&M 코스트와 퓨얼 코스트를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O&M 코스트는 과거 미국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였고, 퓨얼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어, 유닛 코스트와 그 다음에 feed product tail 농축도에 따른 feed to product ratio를 합쳐서 이제 연간 소모되는 연료 값을 산출을 하였습니다. fuel 코스트와 O&M 코스트에 대한 인풋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인세율을 정해서 적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1호부터 LCOE와 IRR을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경제성평가 모델의 입력 및 출력이고요. 출력 UI입니다. 그래서 발리데이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 원전의 APL 1400의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 캐시플로우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에서 잘 모사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대형 원전의 캐시플로우를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소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AP1000에 이제 여러 국가에서 실제 지어진 결과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보글과 중국 3번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주로 이제 인풋은 이제 국가 인풋을 바꿔서 이제 산출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대형 원전이 다른 국가에서 지어질 때 실제 케이스를 잘 모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MR 관련된 예측 결과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을 레퍼런스 플랜트로 잡았고요. 이제 APL 1400 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케일의 전체 건설 비용과 LCOE 예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정확도로 SMR도 이제 LCOE와 전체 건설 비용 모두 잘 예측을 한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앞선 3개의 발리데이션을 통해서 해당 모델이 상당한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시 결과를 간단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인풋 그룹과 78가지 경제성 드라이버를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성 평가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A를 레퍼런스를 해서 각 국가별로 IRR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추산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유럽 쪽 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이 건설 비용은 비싸지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더 수익률이 높으므로 유럽이야말로 원자력 하기 좋은 나라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고, 이런 평가를 할 때도 제가 개발한 툴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연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결정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상계수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해당 계수 존재 유무를 기반으로 수익률 평가를 해보면 그리드에 연결된 대형 원전보다는 오프그리드 소형 원전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소형 원전은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국내 PPA 시장에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해당 툴이 이런 정책적 함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가격 변동의 리스크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히스토릭 우라늄 정광, U3O8 정광 비용과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리스크가 실제 LCOE나 이제 연간 해결력 값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 폭은 얼마인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따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외부적, 내재적, 외재적 리스크를 잘 캡처할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하였고요. 해당 툴은 기존 EDB 기반이 아니라 실제로 구성한 두 개의 건설 및 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해석 범위인 Overnight Construct Cost와 LCO를 넘어서 IRR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투자자 관점에서의 해석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은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